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국은 이맘때면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고 친한 지인에게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나눕니다. 성묘를 찾는 분이나 차례를 지내시는 귀성객들에게는 끊임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에 곤혹을 치르시기도 하지만 부모님, 형제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어느새 지루함은 뒷전으로 되죠. 우리 캐나다 교민 여러분도 타국에서 사시지만 추석쯤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 추석 전통 음식을 나누면서 한국의 정을 느끼며 추석을 되새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으로는 추석의 기분에 맞추어 신나는 노래 거북이의 빙고로 시작합니다.
가슴 아프도록 외쳐보지만 너는 떠나간다고 나의 손을 놓는다고 나를 두고 돌아서 버린 너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정말 돌아올 거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보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가 다가요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싫어 정말 사랑했었다면 나를 사랑했었다면 가는 길에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와줘 이거 하나만 알고 가 이 말 하나만 듣고 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도 날 잊으면 안 돼. 네, 신나는 곡에 이어 이기찬의 발라드 노래 미인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있고요. 레드 FM-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코넷.com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ni@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레드 FM 106.7으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레드 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algary Local News. 추석을 맞이하여 서부민주평통 주최로 오는 9월 18일 오후 12시에 한인회관에서 새누리당 19대 조명철 국회의원이 통일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강연회 이후에는 송편 및 다과가 마련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캘거리 폴리스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경본부와 일선 파출소의 대민봉사 창구를 지난 9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긴급 상황은 종전대로 911로 연락하며 전화는 404-266-1234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최근 타코마 트럭의 안전벨트 문제로 34만 2천 대를 리콜하고 이번에는 렉서스 차 16만 9천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타사는 캐나다에 있는 렉서스의 차량도 엔진에 부착된 볼트가 느슨해지면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먼턴의 한 치과 여의사가 지난달 캡로스 근방 하이웨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한 알버타 보안관으로부터
심한 구타와 성적 농락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티브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 3명을 이미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을 찾아 알버타주로 유입되는 캐네디언이 증가했습니다. 알버타주는 일자리 방출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정도에서 사뭇 심각한 수준이며 알버타는 이민자 유입보다 타주 유입 인구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캘거리 로컬 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CKYR 레드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장학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영만입니다. 캘거리 한인장학재단은 지난 5년간 138명의 학생들에게 약 16만 불이 넘는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캘거리 한인장학재단은 우수, 경쟁, 공정, 투명, 관대의 원칙하에 장학재단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장학생 수혜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비전은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격려해주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캐나다 한인 동포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have problems communicating at work? Need to prepare for a university or immigration English test? GEOS Languages Plus can help you reach your goals. We have small classes and a focus 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ourses available like IELTS, TOEFL, and General ESL, as well as evening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and a free trial lesson, visit our downtown location at 1040 7th Ave Southwest, next to the Downtown West Kirby C-Train station. You can also visit us at www.geoscalgary.com. Don't forget to ask about our special promotions. Remember, at GEOS Languages Plus, your success is our success.
한국 주니엘의 일라일라는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삽입되어 큰 인기를 끈 곡입니다. 아이돌 그룹 B1A4 네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오늘은 게스트 초대석의 캘거리 대학 교수이신 이기영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하나 씨. 다시 한번 레드 FM 한인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캘거리대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에서 근무하는 이기영 교수입니다. 제가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라이언스 클럽 그리고 한인회에서 봉사하면서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렇게 레드 FM 한인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세포생물학과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시는지요?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간의 육체는 뼈를 포함해서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가 똑같은 제네틱 메이크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다시 약 200여 개의
모양이 다른 세포, 예를 들면 뇌세포, 간세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60억이나 되는 DNA 베이스 페어가 전사하는 단백질 수가 달라서 그 세포의 구성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저는 현재 하치키스 뇌연구소와 서른 알버타 암연구소에서 뇌 발달과 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 발달 및 치매 관련 연구는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의학적으로 이 부분 관련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는지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죠. 요즘 각 분야는 그 제너레이션 타임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특히 스템셀, 줄기세포의 예를 들면은 저희 뇌에 있는 모든 세포, 즉 뉴런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에스트로사이트를 줄기세포로부터 인공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서 앞으로 치매 치료나 그 외 뇌질환 치료에 상용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겠죠. 최근에 연구 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네. 컴피티션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네. 지난번에 주정부의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즉 CIHR로부터 약 1밀리언, 최근에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으로부터 약 40만 불의 연구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 자금으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인간의 두뇌 사이즈가 어떻게 조절되는가, 유방암의 세포적 심믹 전이가 어떻게 야기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현재 푸드힐스 호스피털 근처에 헬리테이지 메디컬 리서치 빌딩의 3층에 있습니다. 네. 13명의 실험실 요원이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실험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현재 연구조 교수, 박사후 과정, 박사, 석사 학부생들이죠. 최근에는 국제 공동 연구에도 참여해서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에서 2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저희 랩에 와 있고요. 지난해에는 제가 직접 부산대학교에 가서 척추신경마비 후에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테라피 에이전트 간에서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구성원들도 다들 재원이십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인한 척추신경마비 환자들에게는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풀고 계시다는 생각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본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요. 그동안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소개해 주시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1991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한 후에 1993년도에 이곳 캘거리 대학에 왔습니다. 그간 조교수 AHFMR 스칼러, 부교수 AHFMR 시니어 스칼러를 거쳐서 지금 정교수로 있고요. 지금까지 총 92편의 퍼블리시드 웍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의 초빙연사로 강연한 바가 있고요. 네. 현재 두뇌의 뉴로트랜스미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토제네시스 그리고 뇌종양 유방암의 발생과 전이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외에도 다수의 후진 양성과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학회에 관련된 일 외로 지금까지 뜻깊었던 일은 지난 3년간 시행되고 있는 캘거리 대학과 고려대학 사이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양교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았고요. 네. 제가 아는 바는 캘거리 대학의 할인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갔을 때 네. 바로 약 1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국과 캐나다 대학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네요. 교수님은 학자로서의 학문적 연구 성과 외에 학술적으로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오래전부터 주정부의 AHFMR에서 말이죠. 박사 후과정 펠로십 심사위원으로 일했고 연방정부의 CIHR 어워드 심사위원
캐네디언 브레스트 캔서 파운데이션 연구자금 심사위원으로 일했고요. 네. 최근에는 제카 가기업과 한국가총과 같은 같이 주최하는 스각 초청 심포지엄 위원장으로서 캐나다에 계시는 한인 스각들을 선별 모시고 여러 패널과 함께 심포지엄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계시는 교수님을 위해서 여러 명의 복제인간 클론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교수님 밑에서 연구한 훌륭한 제자들도 많을 듯한데요. 예, 지난번 저희 랩 출신이 캐나다 전체 고등학교 과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요. 네. 그 학생이 지금 현재 하버드 메디스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한 4명의 포스트학들이 현재 북미 유수대학에서 네.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초대 게스트 이기영 교수님의 희망곡 우리의 가곡이죠. 비목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슬퍼간 깊은 네. 이기영 교수님의 희망곡 비목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은 캘거리 대학 교수 이기영 박사님을 모시고 게스트 초대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상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2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클레는 UofC 졸업반이고 둘째는 비숍 캐롤 하이스쿨의 1년생이고 셋째는 중2, 넷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다복하시군요. 교수님은 자녀분들한테는 언제나 바쁜 아빠의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요. 자녀들에겐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나면 어떻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버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치가 있어서 네.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체육관에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시간을 보내죠. 그러시군요. 부지런하십니다, 박사님. 저희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막연하게 과학자라고 공책에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과학자는 선망의 직업이었죠. 교수님도 어릴 적 꿈이 과학자였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네. 저는 학계나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태어나도 교수님은 학자의 길을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선 자유롭고요. 둘째는 젊은이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셋째는 새로운 지식을 늘 추구할 수 있고요. 네. 넷째는 많은 사람들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이죠. 흔히들 학자는 외로운 직업이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류를 위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성과 연구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바쁘신 와중에 저희 게스트 초대석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Shinnanin Toyoyo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본 날은 간다.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시린 고독과 악수하며 왜 길을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부서졌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빠지려 했거나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본 날은 간다. 비겁하다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번 아낌없이 빠지려 했거나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잡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이 세상 내 한 목숨 사랑으로 남긴 채 이제는 떠나고 싶다. 바람처럼 또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2인조 그룹 캔의 내 생의 봄날은 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노래는 이번 9월 개편으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지난 우리 가요들을 소개하는 추억의 가요속으로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코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은 매우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죠.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올해가 78세라는 강훈수님의 신청곡입니다. 예전 젊은 시절에 즐겨 들었던 애창곡을 캘거리의 한인 방송을 통해 듣고 싶어 신청하셨다는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간추린 한국 뉴스. 오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자 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이 벌인 지 47일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야 간 치열하게 이어져 온 대치 상황에 방점을 찍고 국정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미화, 사실오류, 표절 논란을 빚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교학사가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논란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초중고등학생용 교과서 46종이 이번에 검정을 통과했는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전례가 없어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할 경우 법적 논란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최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어제 2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본상 전 LG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자원 LG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오너 경영인에게 주어진 형량으로는 2006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다음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명절에 성적, 외모,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 출판사의 초등학습 브랜드 YG 캠프는 지난 4일부터 8일간 초등학생 2234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잔소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적과 외모 잔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이달 30일쯤 설악산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는 평년보다 1에서 2일 정도 늦어질 전망이라며 설악산에서 단풍이 시작된 뒤 중부지방과 지리산은 10월 중순, 남부지방은 10월 말부터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도쿄가 2020 하계올림픽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일본은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산 4번째로 자국에서 올림픽을 열게 됐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덫에 걸려 있었지만 4천억엔, 우리 돈 4조 3천억에 달하는 기금이 있고 반경 8km 내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며 IOC 위원들의 표심을 사 개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국뉴스 임건희였습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원 들으셨습니다. 2002년 4월 1일에 발매한 곡으로 보아를 정상의 자리에 만들어 놓았죠. 보아는 당시 16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에는 서유진 군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캘거리에 온 새내기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사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캘거리에 온 지 한 달 간 넘은 워홀러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지금 여기서 사연을 읽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된 패턴이었던 한국 생활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하루하루 신기한 일들이 생기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직 캘거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지만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집 열쇠 분실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혈혈단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워홀러들과 달리 캘거리에 지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운 좋게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채 끝나지도 않은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카페트로 이루어진 바닥을 나무 마루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집 주인분이 친절한 한인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매일매일 만나서 작업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열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룸메이트 형은 밤늦게 온다고 했고 핸드폰도 없고 지인분을 부르자니 집에 도착하신 것 같고 결국 감에 의지해서 작업장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작업장엔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이야. 작업장, 즉 할머니 아파트는 전자키가 있어야 엘리베이터 층이 눌러집니다. 그걸 제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엘리베이터엔 탔고 외국인이 있길래 죄송한데 7층 좀 눌러주세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내 키로는 내가 살고 있는 11층밖에 안 눌러지는데? 그거 몰라? 라고 말하며 흘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졸지에 범죄자로 의심받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11층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11층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5분 동안 아, 망했다.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내 말을 믿고 문을 열어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다행히 1층은 눌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1층 로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린 결론은 핸드폰을 빌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핸드폰 좀 쓸 수 있을까요? 라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매정하게 아무도 안 빌려줬습니다. 간신히 5번째 시도 만에 착한 캐네디언 아줌마에게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할머니가 안 받으셔서 실패.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다급해져서 순찰 돌고 돌아온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건너편에 있는 인터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지무지 정말 매우 쉬운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할머니 집.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는지. 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신고식 제대로 했다며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내일 다시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룸메이트 형이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캘거리 밤거리를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삼 핸드폰의 중요성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캐나다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건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벌써 챙긴 것 같아 재밌고 설렙니다. 끝으로 모든 워홀러들이 꼭 좋은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길 기도하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셨을 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 줄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 우리밖에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제서야 깨야 해. 일생 동안 사랑하게 놀라고
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두 번 말하면 되니까. 눈물을 흘린 거니 내 품에 안은 네 사진이 젖었어. 왜 좋은 날에 울어 너까지 이제 마지막 네 소원이었었잖아. 너 가는 길에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 마. 손에 꼭 쥐고 가. 언젠가 네 곁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넌 마음 편히 먼저 가. 이제 가는 거니. 쓸쓸한 바람 소리 문득 들렸어. 나 없이 먼 길 혼자 갈 수 있겠니. 그 길에 나 데려가면 안 되니. 첫눈 오거나 비 오는 밤에 가끔씩 들러줘. 해마다 오늘은 꼭 다녀가야 해. 나의 창가에 나의 꿈속에 잠시라도 너 가는 길에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 마. 손에 꼭 쥐고 가. 언젠가 네 곁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난 늦더라도 기다려. 90년대 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을 들으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즈음에 우리나라 민속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구성해보는 글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고 토끼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을 토끼가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거북이에게 거북아 나하고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겨서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고 역시 토끼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리면서도 토끼는 오직 거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그냥 눈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으나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면서도 토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경주 동네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이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높여지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토끼처럼 사랑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끝곡으로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PD 배군이 엔지니어 나채연,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너는 알고 있을까? 아마 지금은 너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이해할수록 멀어지던 너, 좀처럼 화내질 않았던 나, 노력할수록 지루해졌던 너와 나. 설레임 뿐이야 네가 바랬던 건 처음뿐이야. 네가 날 바라본 건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는 없어.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을 뿐.